자,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저번주에 자격증까지 취득했죠? 오늘은 중개업 등록 한번 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25페이지 요약집. 자, 이 개설 등록 파트는 최소한 두 문제 정도 나오겠죠. 한 문제는 결격 사유에 관한, 한 문제는 이제 등록 기준에 관한 문제가 단독으로 물어볼 것이고, 하나는 그 외에 이제 절차나 등록 신청자나, 자, 그렇게 물어보겠죠. 자, 먼저 이론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인데, 중개업을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 등록해야 됩니다. 사무소에 대한 개설 등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등록을 하면은 적법 중개업이고, 등록을 안 하면 불법 중개업이죠. 무등록. 처벌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첫 번째가 등록이 뭐냐 해가지고, 등록은 일정한 사실 법률 관계에 대해서 그 행정기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 그걸 공부라고 하죠. 공부에다가 기재하는 거, 기록하는 거 그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 등록에 관한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가 뭡니까?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가 뭐예요? 등록대장입니까? 네,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등록대장이. 어디에서 한번 쓰입니까? 등록대장. 네? 그렇죠. 사무소 이전할 때 쓰인다 이 말이죠. 이전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등록관청에다가 송부해야 될 서류 중에 한 가지예요. 생각나지요? 네. 등록대장. 다른 거 여기 뭐 정의 의의는 필요 없고, 네. 등록대장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성격 가볼게요. 성격. 등록의 성격. 자, 등록의 성격. 네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일신전속성이네. 일신전속성이란 말은 그 주체와의 긴밀도가 강해서 그 주체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질이네. 그래서 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한테 뭐 상속이다, 양도다, 대여 이런 게 안 돼요.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그 등록증이 어떻게 됩니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수 없다는 거지. 상속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신 전속성, 대인적인 행정행위, 그죠? 자, 두 번째는 기속성이네. 기속성. 등록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그 다음에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다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기속이죠. 기속의 반대는 뭐예요? 재량입니다. 재량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재량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속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적법요건인데, 적법요건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등록을 하면 적법이고 등록을 안 하면 불법이죠. 무슨 요건이 아니다? 효력 요건이 아닌 거죠.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등록은.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 계약도 유효하다 이 말이죠. 거래 자체는 유효한데 무등록은 처벌되겠지. 되겠죠? 예. 되겠습니까? 오늘 컨디션 괜찮고? 오늘 컨디션 괜찮냐고? 괜찮아요? 밥을 많이 먹고 왔는가 봐. 저번 주에 밥 안 먹고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에 저번 주란다 특강 때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오니까 밥을 먹고 오세요. 밥을 안 먹고 오니까 피곤하잖아. 하다가 집에 가지 말고. 아시겠죠? 오늘 먹고 왔죠? 자, 오늘 좀 눈이 좀 초록초록하네. 눈을 다 뜬 거예요? 눈은 다 뜬 거죠? 눈을 다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아니, 눈이 왜 그래, 전부 다. 특히 여기, 뒤에도 그렇고.
요즘 눈도 크고, 눈을 좀 크게 뜨라고. 응? 그래서, 제 와이프가 얘기하더라. 눈 좀 크게 뜨고 강의하라고. 저보고.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뜨고 좀, 하려고, 이렇게. 자, 같이 눈을 크게 뜨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개별성이네, 개별성. 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 말이죠. 각자.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소를 왜 같이 사용합니까? 뭐라고? 돈을 돈이 많아요. 무슨 돈을 아껴요. 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지 무슨 돈이 없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공동사무소를 하는 거지 무슨 돈이 많다니까요. 사무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등록은 각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성격인데 뭐 요거는 단독으로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네. 여기서부터가 우리 지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우리 시험 지문이라고. 등록 신청자부터가 우리 시험 지문에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외워야 돼, 이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딱 두 사람밖에 없다. 첫 번째 누굽니까? 첫 번째 누군데?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고요. 누군지 알죠? 공인중개사는. 누군지 알잖아. 자, 공인중개사 아니면은 신청할 수 없어요. 개인으로서는. 자, 근데 이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등록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안 시켜주죠. 왜 안 시켜줍니까? 이미 소속이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또 등록을 시켜주면 이중 소속의 문제가 돼요. 이중 등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중 등록은 아니고 이중 소속의 문제가 됩니다. 되겠죠? 또 한 사람 등록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또 누굽니까? 법인이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됩니까? 외국인, 외국법인 이런 사람들. 네, 외국인도 우리 시험 칠 수 있죠. 외국인도. 자, 등록 기준 갖추면 등록이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거 알아두시고. 자, 등록 간청. 어디로 가서 등록할 거냐? 등록 간청 가볼게요. 등록 간청이라고 하면 자기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시군구 단위겠지. 자, 이때 말하는 시장은 어느 시장을 말합니까?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이잖아요. 어떤 시가 있어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는? 양산시. 양산시. 그 다음에 특도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그죠? 네. 이런 시를 말하겠지. 군수는 우리나라 모든 군. 모든 군. 다 맞아요. 모든 군. 그 다음에 구청장은요. 자치구, 비자치구를 불문하죠. 그만 들어가면 다 등록 간청이에요. 자치구, 비자치구를 불문한다. 되겠지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으로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 자,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되는 기준이겠죠.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른 교육이 아니고 등록 기준으로서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말이지. 자, 언제 받은 실무교육이 유효한 겁니까? 언제? 그렇죠. 그냥 1년 이내 하지 마. 성의 없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하셔야지. 아시겠죠? 1년 이내 하지 말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그게 유효한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무소를 확보하고 들어갑니까? 네, 사무소를 확보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어떤 사무소를 확보합니까?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합니다. 원칙이에요. 그럼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지.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로서 준공인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도 된다 이 말이지. 예외가 있으니까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반드시가 그럼 틀리겠지. 확보 방법이 있겠네, 그죠? 소유. 내 소유 건물이면 제일 좋겠지. 소유권. 근데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도 된다 이 말이죠. 사용권만 확보해주면 되지. 내 계약서가 내 명의 필요 없다는 얘기. 되겠죠? 여기까지? 예,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가볼게요. 법인.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은 5가지가 있는데 거의 단독으로 물어보죠. 첫 번째가 뭐야?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그죠?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 돼요?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일 것 하면 틀렸겠지. 등록 기준으로 적합한 게 아니에요. 이상이 들어가야 되겠고. 상법상 회사 또 5천만 이상 돼야 되고요. 협동조합을 결성해도 5천만 이상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되겠죠? 네. 그러면 상법상 회사 같으면은 몇 가지 회사가 있어요, 종류가. 상법상 회사는 5가지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뭐 회사의 종류는 알아두셔야 돼. 자,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주식부터 들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 한명회사, 합자회사.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다 얼마가 돼야 돼요? 5천만 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협동조합이 있죠. 이 사회협동조합 같으면 비영리, 지역주민을 위한 비영리 조직이죠. 그래서 이 사회협동조합 같으면 등록 안 시켜줍니다. 5천만 원 갖추더라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거의 암기 하나씩 하셔야 돼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사회협동조합은 5천만 원 갖춰도 안 되고, 자,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서 적합한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상법상 회사로서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왔다. 상법상 회사로서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적합한 겁니까? 상법상 회사로서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왔다. 적합합니까? 옥스? 상법상 회사로서 5천만 원 이상이 만약에 적합하다면, 그게 맞다면 상법상 회사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X. 그게 국어 문제잖아요. 상법상 회사 말고라도 협동조합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로서 5천만 원 이상일 것 하면 무조건 상법상 회사만 된다 이 뜻이에요. 국어가. 그 국어잖아, 국어. 자, 상법상 회사인 경우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래 나오면 그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상법상 회사이면서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건 뭐예요? 맞는 거예요? 또 옥스? 애매하면 뭐 옥스라. 상법상 회사이면서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적합합니까? 이면서란 말이 뭔데? 이면서란 말이 상법상 회사만 된다 이 뜻이야. 그것도 로서나 이면서나 같은 말이에요. 이면서, 로서 같은 말이에요. 국어 문제인데 국어 문제. 그래서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럼 법인 등록 기준에서 적합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하여튼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네. 그 14조에 보면은 이 14조도 단독으로 한 문제짜리인데 14조에 가면은 6가지 업무가 있어요. 중개업 당연히 하고, 중개업은 당연히 하는 목적이고, 그 외에 경업으로서 14조에 있는 업무가 있어요. 6가지. 그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 그 14조 외에 다른 업무를 하겠다. 그러면 등록 안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업무만 영위할 목적. 맞습니까? 잘 못 들었고 다시 해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 다른 동네는 절대 안 합니다.
특별히 울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중개업 및 경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맞습니까? 맞잖아요. 14조에 그게 14조에 있는 업무만 해야 이 말이야. 중개업하고 14조에 있는 업무만 해라 그 말이에요. 뭐 시험 지문이잖아. 기출문제. 자, 그런 식으로 나오네. 그것도 국어 문제예요. 다 국어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 국어 실력이 좀 되고 빨리 읽고 국어 실력 이해가 좀 빠르고 빨리 읽는 사람은요. 뭐 대충 내용 잘 몰라도 문제를 맞춰요 막. 그래가지고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막 점수는 잘 나오는 사람 있잖아. 있어요. 실전에 강한 사람. 국어 실력이 좀 좋아서 그래요. 문제를 좀 이해를 좀 빨리 하면서 이렇게 글자도 빨리 읽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해드릴 수가 없네 그걸. 그러면 책을 10권씩 읽어오세요. 그러면 10권씩. 자, 그래 해드릴 수 없고 하여튼 문제를 좀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냥 문제를 좀 확실하게 이걸 좀 암기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네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네.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대표를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요.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말 바꾸겠지. 뭐 포함한 하든지 아니면 여기 뭐 3분의 1 하든지 이상을 빼든지 뭐 이래 되겠지. 그렇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읽어보고 또 한 번만 찾아야 돼요. 이 틀린 부분을.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 2번, 3번 읽어보면 뭐 찾을 수 있겠지. 읽어볼 시간이 없다. 한 번만에 딱 읽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찾을 수 있을 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자하고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그리고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할 거 돼 있죠. 여기서 대표자 이수해야 되는데 임원 또는 사원 여기 전원 이 전원인데 이 전원이 무슨 말이에요? 싹 다? 뭐 전부? 그걸 뭐 들으려고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죠. 이때 말하는 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말이에요. 이때 말하는 전원이란 말은. 그 생각이 나야 돼. 그 생각이. 이 전원을 딱 봤을 때 아시겠죠? 자격증 있든 없든 임원 사원이면 다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은 중개 업무 할 수 있습니까?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어요? 계약서도 작성한다든지 이런 거.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들.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들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 업무 못 하잖아. 근데 왜 실무교육 받죠? 이상하지? 저도 이상해요. 그럼 자격증이 없는데 뭐 업무도 안 할 건데 왜 실무교육을 왜 받는데 실무도 안 할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사원이 아니고 이사 감사급인 경영진이에요. 이래 보시면 돼요. 임원 사원은 경영진. 그러니까 뭘 좀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그죠?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섞어서 내겠지.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내겠어요?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이수할 거. 이래 나가. 그러니까 이게 섞어서 내면 시험장 가면 또 잘 안 보여요 또. 3분의 1 이상이네. 그러면서 맞다고 또 나온다. 이렇게. 맞다 해놓고. 쉬는 시간에 그게 눈에 보여요. 하여튼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네. 아는 걸 틀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냥 막 틀리면 막 그냥 상관없는데 다 맞출 수 있는데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만 다 맞추면 자기의 현재 실력에서 10점 적어도 많게는 20점까지 올라갑니다. 실수만 줄이면. 그러면 이제 한 50점 되겠네, 그죠? 자, 마지막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사무소 확보는 똑같아요. 아까 봤죠? 요게 이제 단독으로 한 문제짜리니까 요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요. 등록 기준 갖췄다면 이제 뭐 해야 돼?
등록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갖췄으면. 자, 등록하러 갑니다. 보세요. 등록의 절차. 등록의 절차. 등록의 절차. 등록 신청자가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잖아. 등록 신청하러 가죠? 어디로 갑니까?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으로 가겠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군구로 가겠죠. 등록관청으로. 자, 등록 신청하러 갈 때 등록 신청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서식이 있겠죠? 여기다가 첨부 서류가 필요하죠. 자, 첫 번째가 실무교육 받은 걸 증명해야 돼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실무교육 받은 걸 증명해야 되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 필요한 건 여권용 사진이 필요해요. 여권용 사진이 이제는 반명함판 사진이 아닙니다. 반명함판이란 여권용이랑 다릅니다. 사진이. 다르죠? 네. 최근에 바뀐 거예요. 여권용 사진으로. 오랫동안 반명함판이었다가. 자, 사무소 확보 서류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건축물장의 기재가 지연된 다음에 기재지연 사유서까지. 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내국인이고요. 외국인하고 외국법인은 이 세 가지에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격택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래요. 내국인들은 격택사유가 아님을 증명한 서류 첨부 안 합니다. 얘는 이제 조회관, 본적지 신원조회 통해서 확인하고, 내국인들은. 외국인은 이걸 첨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영업소가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 영업소 등기증명 서류까지 첨부하래요. 결과적으로 내국인이랑 외국인은 첨부 서류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첨부할 필요 없는 거 있죠. 첨부 X. 첨부 X, 첨부할 필요 없는 거. 무슨 말이에요? 첨부할 필요 없다. 그 말은? 첨부할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이지.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첨부 안 하는 거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격증. 자격증 어떻게 첨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자격증 첨부 안 하고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조회. 다른 항으로 가니까 조회 이러면서 시험 문제 지문에는 조회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거예요. 분사무소 할 때. 그렇게 대답하세요. 또 그 다음에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런 거 다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자, 적합하다. 이제 신청했죠? 적합하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조치 취합니까? 7일 이내 서면 통지. 절차.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구두 안 되고 7일 이내 서면 통지래요. 자, 통지를 받았다면 이 공인중개사가 뭘로 바뀐 거예요? 개업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 개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등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업 하면 되겠네? 안 됩니다. 자, 통지받고 앉아있는데 10억짜리 상가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다.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억짜리 상가를 팔아주세요. 통지를 받으면 개업이 됐잖아. 10억짜리 상가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셔야 돼. 안 됩니다. 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야. 안 된다고. 근데 팔고 싶다. 팔고 싶다? 10억짜리 같으면요. 0.9%면 9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1800이에요. 팔아야지. 자, 팔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옆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얘기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이거 지금 팔았다고 이러면서 그럼 등록관청에 와가지고 팔았죠? 그러면서 그러면 위반한 거예요. 일단은 팔면 안 되거든. 중개해주면 안 돼요. 근데 무등록으로는 처벌되는 게 아니지. 무등록은 아니니까. 아시겠죠? 팔아도 무등록은 아니다. 왜? 통지를 받았으니까. 개업이 됐으니까. 무등록은 아니지만 뭘 안 해서? 보증 설정 신고를 안 해서 처벌돼요. 보증 설정 신고를 안 해가지고 등록이 어떻게 되겠어요?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뭐 이제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 말이지. 등록증 어떻게 교부합니까? 지체 없이 교부하지 뭐 어떻게 교부하겠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절차니까 그대로 머릿속에 그대로 암기를 하세요.
어? 암기 되겠지, 암기. 암기가 뭔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보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암기한 거야. 아시겠죠? 말을 못하면 암기한 게 아니야. 암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는 암기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절차고, 그다음에 등록증 재교부를 볼게요.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는다 이 말이에요. 등록증 재교부인데 첫 번째가 분실 훼손이 있는 분실 훼손했다 그러면 재교부 신청서만 내면 돼요. 등록증이 내한테 없잖아. 지금 분실해가지고 훼손돼가지고. 기재사항 변경이란 뭐예요? 기재사항 변경 같으면 뭐 상호를 바꿨다, 이름 바꿨다, 전화번호 바꿨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재교부 신청서에다가 종전등록증, 종전등록증이라면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죠? 요거랑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재교부 신청하면 되고, 종별 변경의 경우에는요, 딱 한 가지 경우에 재교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볼게요. 종별 변경은 개업의 종류를 바꾼다 이 말이지. 공인중개사인 개업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이 있죠? 법인인 개업이 있겠지? 부직사인 개업이 있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이 법인으로 간다 이 말이겠고, 법인이 반대로 공인중개사인 개업하겠죠. 부칙이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업하겠죠. 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또 법인인 개업으로 요건 갖춰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인데, 부칙으로 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가. 부칙으로는 못 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종별 변경의 경우에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게 원칙이네. 신규 등록입니다. 이때 종전 제출 서류 중에서 변동사항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래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재교부를요. 이때 마찬가지 재교부 신청서에다가 종전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딱 한 가지죠. 부칙이. 하도 부칙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뭐 했다고? 공부했잖아요. 그럼 자격 취득되지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하니까 관할구역 내에서, 여기 남구 내에서 등록 가치를 안 바꾸고 남구 내에서 업무를 계속 하겠다 이 말이죠. 요 한 가지의 경우만 재교부지. 관할 외로 간다, 요 남구에서 북구로 간다 그러면 관할 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신규 등록이라고요.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 아시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28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제일 밑에. 자, 개설 등록 위반과 그 효과라고 돼 있네, 그죠? 이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를 알아둡니다. 세 가지가 있네. 사망 또는 해산했다 이 말이야. 사망, 법인은 해산이라 그러죠. 그러면 바로 등록 효력 소멸됩니다. 두 번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소멸되겠죠. 폐업을 했다면 소멸되겠죠. 그러면 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그건 누굽니까? 그거 무등록이에요. 오른쪽에 나오죠. 무등록 중개업 유형이 5명이 있어요. 첫 번째, 처음부터 아예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처음부터 아예 등록 안 하고 중개업 했다고요. 이걸 태생적인 무등록이라고 하죠. 2번, 3번, 4번은 뭐예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거잖아요. 사망 해산 이후에 중개업, 등록 취소 처분 이후에 중개업, 폐업 이후에 중개업. 또 마지막에 뭐예요? 등록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통지받기 전에 중개업을 한 거예요. 통지를 안 받았는데 중개업하면 그건 무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만 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라 이 말이지. 이 무등록 5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휴업이다. 휴업의 중에 업무했다. 휴업 기간 중인데 업무했다. 그럼 무등록입니까? 아닙니다. 등록증 살아있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했다. 무등록입니까? 아닙니다. 등록증이 살아있다고요. 자, 그럼 무등록 중개 행위의 효력도 있는데, 무등록 중개업은 행정형벌을 받겠지. 나중에 나올 거예요. 3대3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잖아.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계약도 무효하다고. 무효가 아니라고. 자, 이제 이중등록, 이중소속 보세요. 밑에. 이중등록이란 뭡니까? 기업은 이중으로 중개업을 등록해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이중등록 안 됩니다. 이것이 등록관청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떤 상태가 이중등록된 상태인가 보세요. 거기 이중 위에 올라오면 박스 있죠. 휴업이나 업무 정지 중인 개인인 기업이 다른 곳에 가서 등록했다. 이중등록이지 뭐. 휴업이나 업무 정지 중인 개인인 기업이 자 법인의 대표자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겸직한다. 이거는 이중등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휴업이나 업무 정지 중인 개인인 기업이 그냥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소속됐다. 그건 뭐예요? 그건 이중소속으로 보는 거예요. 이중등록이 아니고 아시겠죠? 폐업신고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했다. 이중등록 되겠죠? 자, 이중소속 보세요. 이중소속 금지에서 한 장 넘겨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개업 등이잖아요. 개업 등은 몇 명입니까? 5명 알고 있죠? 개업 등은 다른 개업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중소속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등 금지를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가 신설됐는데 자격증 대여등 금지처럼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은 이렇게 있습니다. 개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에서 안 된다. 이 세 사람이잖아. 하게 한 사람, 양도한 사람, 대여한 사람 다 1대1입니다. 행정행불로서는. 그 다음 밑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도 들어갔죠. 양수받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여기도 세 사람이잖아. 한 사람, 양수받은 사람, 대여받은 사람. 이 세 사람 다 1대1입니다. 행정행불로서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합치면은 6명이잖아. 이 6명이 다 등량이잖아요. 우리 암기법으로 봤을 때. 등량 맞죠? 자, 그 다음에 신설된 게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그 누구든지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누구든지 등록증 대여 등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자, 누구든지 등록증 대여 등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 자격증 대여 등 금지할 때 똑같잖아. 그죠? 적어놨었죠. 그때도. 자격증 대여 등 금지에 똑같이 적어놨잖아요. 누구든지 등록증 대여 등 금지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럼 이 알선자죠. 알선자. 알선자도 행정의 형벌이 뭡니까? 1대1입니다. 알선한 자. 이런 대여 등 금지 행위 6가지 행위를 알선한 자. 알선자, 소개해준 자 1대1이라고요. 자, 관련 제재를 한번 볼게요. 박스 안에 1번에 부정등록자죠. 다른 말로 거짓 등록자잖아. 절치입니다. 사부결 할 때 부. 그 다음에 3대3 무부금 할 때 부. 절치면서 3대3. 자, 이중등록은요. 절치면서 1대1. 자, 이중소속은 개업을 기준으로 절치면서 1대1이에요. 개업 기준으로. 4번은 방금 했잖아요. 성명상호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했죠. 양도 또는 대여했죠. 절치면서 1대1 개업이요. 자, 5번은 업무를 한 사람, 양수받은 사람, 대여받은 사람은 그냥 1대1이잖아. 자기 등록증이 아니니까. 자, 6번에 보니까 등록 기준 미달됐네. 이거는 절치가 아니고 뭐예요? 상치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등록입니까? 무등록이라면 3대3이잖아요. 되겠죠? 자, 그럼 판례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을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중개보수지급약정은 무효란 얘기죠. 무등록이니까. 자,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정 요구하는 행위. 이거는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자, 무등록으로 중개를 거래했는데 보수를 안 받았다는 얘기네, 그죠? 약속만 했고 요구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중개업을 한 게 아니에요. 중개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무등록 중개업은 3대3이지만 무등록 중개는 없어요, 처벌이.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개설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죠? 그 제목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의 인장 등록 신고서 같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아시겠죠?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자, 뒤에 등록증 서식이 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설 등록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4페이지. 자, 34페이지에 보시면 제1절에 개설 등록 기준을 물어보는데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일지라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죠. 2번에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3번에 부동산 컨설팅업만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등록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중개업을 안 할 건데 뭐. 그죠? 4번에 지역농협 협동조합 같으면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들은 등록 기준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등록 기준 갖출 필요가 없고 등록도 필요 없는데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등록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특수법인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해야 됩니다. 시군구에다가 등록 기준은 갖출 필요 없지만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만.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농협 협동조합을 물어봤죠. 등록할 필요 없겠죠. 자, 5번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거래계약의 효력요건으로서 틀렸네. 개설 등록은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했잖아. 적법요건이고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그 거래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자, 2번에 보세요. 등록의 법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가 먼 거. 학문상의 허가의 의미다 이 말인데 원래 우리 등록이잖아, 그죠? 근데 학문적으로 강학상으로서는 무슨 말이냐면 금지되어 있던 거를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자,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금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준만 갖추면 그걸 풀어주겠다는 얘기지. 그걸 허가라 그래요. 일단은 학문상의 허가는 맞다 보시면 돼요. 기속성은 들어봤죠? 적금요건 들어봤고요. 갱신제도는 안 들어봤잖아요. 갱신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답은 4번이겠네. 일신청소성 맞잖아요. 자, 오른쪽에 3번에.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물어본다. 1번. 자연인의 경우에 있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고. 옳은 거네. 자연인 같으면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등록을 하려면. 자, 이번에 법인은 대표를 포함한 사원, 이때 말한 사원의 한 명에서 합자해서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겠죠. 또는 임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대표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3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 면적은 필요 없겠죠. 4번에 사회적 협동조합 같으면 등록 안 시켜줍니다. 뭐 기준 갖추더라도 등록 안 시켜줍니다. 5번에 법인의 경우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14주에 규정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이 지문도 조금 애매한 지문이에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자, 굳이 그러니까 14주의 업무를 영위할 필요 없는데 일단은 기준 자체는 14주에 있는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 보시면 돼요. 중개업만 때문에 틀렸네. 자, 4번에 개설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법인 1번에 분사무소를 확보. 그건 개설 등록 기준이 아니잖아, 그죠? 등록할 때 갖춰야 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2번에 상법상 회사인 경우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 말은 주식회사만 된다 이 말이야. 다른 회사도 있잖아요. 자, 3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 자, 사용 승인 등 받은 건물로서 기재되기 전에 건물 포함하고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 맞고요. 4번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이, 실무교육은 전원이네. 그죠? 실무교육을 적어놨으니까 전원. 아니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실무교육은 전원입니다.
자, 5번에 대표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겠죠? 자, 5번에 보세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법인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데, 기업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일 필요 없잖아, 그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도 되니까. 니은에 변호사 같으면 개설 등록 기준 적용받습니다. 적용받습니다. 자, 디귿 합자회사인 경우에 대표를 제외한 무한책임사원이 7명이라면 그 중에서 몇 명? 3명은 돼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3명은 되어야지 공인중개사가 그래야 등록되겠죠. 자, 리을에 법인이 아닌 사장 같으면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이 등록이 되는 거지. 법인. 6번에 개설 등록이 가능한 회사는 어떤? 개설 등록이 되는 회사를 골라라 이 말이겠죠. 1번 목적사업에 부동산 중개업 외에 부동산 개발업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회사 같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14조 업무에 부동산 개발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업을 할 목적으로는 등록 안 시켜줍니다. 14조에 있는 업무가 아니니까. 자, 이번에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했다. 등록 안 시켜주겠죠. 3번에 부동산 중개업과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 대리 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자, 그러니까 요 업무는 14조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14조 업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그죠? 요 업무만 하겠다. 그죠? 이건 등록시켜 주겠죠. 14조 업무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무한책임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당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한 명회사라고 하면은 결격사유자가 있기 때문에 등록 안 시켜주겠죠. 5번에 업무집행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집행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법에 얘기하는 사원 임원이에요. 업무집행자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표현이야. 실제 시험 문제에는. 맞잖아요. 그래서 사원 임원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업무집행자를 사원 임원으로 본 겁니다.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유한. 사원 임원 같으면은 자격증 있든 없든 다 실무 봐야 되니까 등록 안 시켜주겠죠. 자, 7번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이라면 특수법인 말하겠죠. 틀린 것은 1번 지역농협협동조합 농협 말합니다.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농지에 대해서 매매기와 임대차를 중개를 할 수 있다 말이겠죠. 자,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으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 돼 있죠. 등록을 해야 되고 비업무용 자산, 구조개선 사업 자산 요거 매매 중개할 수 있다. 3번에 산림조합 같으면요. 등록할 필요 없고 임목, 임야에 대한 매매기와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4번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같으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용지 같은 공장 건물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5번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같으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했는데 이 특수법인 같은 경우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틀렸네. 자, 8번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설명. 특례사항으로서 아닌 건데 1번 대표자 및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단 말은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2번은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겠지. 자,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고. 이 특수법인들은 4번에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이런 건 없어요. 면제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증금 같으면 이 특수법인들은 2천만 원만 설정해도 되겠죠. 예.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들은 전부 다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전부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제2절 개설 등록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9번 개설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 소속은 제외하고 돼 있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번에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없겠지. 그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이라 했잖아요. 맞죠? 3번에 법인 같으면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가 등록을 신청해야 될 것이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에 종료등록증 반납하랬잖아요. 5번에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 부칙이 되겠죠.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업으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등록증 재개부 신청입니까? 등록증을 재개부를 신청하는 경우는 관할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잖아요. 관할 외로 갈 것 같으면 신규 등록입니다. 답은 5번이고. 자, 10번에 개설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낸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겠지. 소속은 이미 소속돼 있으니까. 답은 1번이겠네. 이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상에 개업의 종별로는 두 가지가 있겠죠. 법인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 3번에 이게 뭡니까?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을 체결한 그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을 권한이 있는 기관에다가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요구를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 외국인들은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준공 등은 되었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하라고 했죠. 5번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격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니까. 11번에 개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한번 보세요. 기억.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하기 위한 보증 설정 증명서를 첨부합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통지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처음엔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니은에 보니까 신청인의 여권형 사진 첨부해야 되겠죠. 디귿.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 그 다음에 임원, 사원의 자격증 첨부합니까? 첨부 안 하지. 첨부 안 하잖아, 자격증. 자, 리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되고, 그죠? 영업소 등기증명 서류 첨부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첨부하는데 잘 보세요. 실무교육 위탁받은 기관이요. 실무교육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놨죠. 그러면 첨부할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인데 일단 원칙은 첨부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그런데 이런 단서를 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면 첨부할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다음에 2번이고요. 자, 12번에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부해야 되겠지. 거부할 수 있겠지요. 이번에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인이 등록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법인인 개업으로 구분해가지고 종별을 등록을 하고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고 했어요. 절차죠. 2번, 3번 다 절차입니다. 4번에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하는 때에는 등록대장에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한 후에 등록증을 교부를 하고 10일 이내에 협회 통보입니까? 다음 달 10일까지잖아요. 협회 통보 사항은 6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그게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죠? 10일 이내가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4번이 틀렸고 5번에 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 같으면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바에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까?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고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납부하고 지자체 조례. 자, 13번에 보세요. 뒤에 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다. 거부할 수 있겠죠. 2번 개설 등록 신청을 한 자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거부할 수 있겠죠.
3번 개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거부할 수 있겠죠. 자, 4번에 이 법에 의해서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고 마지막 5번에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 설정을 하지 아니했다. 이런 거부할 수 없어요.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할 때 필요 없거든. 그죠? 예. 통지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보증 설정 안 해도 거부할 수 없죠. 자, 14번에 보세요.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확실하죠? 자,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은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결격 사유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격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돼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니까 등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입니다. 신규 등록. 4번에 등록 신청을 받아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이 요건에 적합하다 그러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까? 7일 이내 서면 통지부터 먼저 해주죠. 그죠? 절차가 7일 이내 서면 통지하고 본서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직접 교부하겠죠. 절차를 기억합니다. 4번이 틀렸고 5번에 등록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는 등록 신청 제출 서류가 아니다 이 말이지. 외우기는 제출 안 합니다. 외우기만 제출합니다. 자, 15번에 보세요. 개설 등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 교부는 국장이 왜 나와 거기서도 등록관청이 나와줘야 되겠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는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야지. 해야 된다가 이거 할 수 있잖아. 함께 할 수 있잖아. 예외적으로. 3번에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겠죠. 틀렸네. 4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같으면 전자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컴퓨터로 관리해라 이 말이겠지. 4번이 옳은 말이고, 자, 5번에 공인중개사법은 명문으로 등록한 자는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등록하고 3개월 내에는 업무를 해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없는데 비슷한 말이 뭐냐면 휴업에서 개설 등록을 하고 3월 이내에 3월 경과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 신고 하랬잖아요 미리. 그거는 있는데 뭐 3개월 내에 업무를 개시해라 뭐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나오네.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무소를 이전했다 통보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관계 종료신고 받았죠? 통보예요. 세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았죠? 통보입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록 취소 업무정지겠죠? 통보예요. 그럼 5번은 등록증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재교부 신청, 이거는 통보 아닙니다. 요거 지금 4가지 빼고 2가지 더 있잖아. 2가지 더 뭐가 있어요? 통보해야 될 사람 2가지 더. 휴폐제기 신고받은 경우 또 한 개는 6개, 한 개 더 남아야 되잖아. 등록증 교부 없네 여기.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 맞죠? 휴폐제기. 그 2가지를 합쳐야 돼. 합치면 6가지. 자격증은 아니잖아.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아니에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하지요. 시도지사가 이거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3절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17번에 보세요.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가 세 가지였잖아. 자, 개인인 기업이 사망했다. 효력 소멸이죠. 대표자 사망한 것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등록증 재개부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효력 소멸. 폐업 신고 소멸이죠. 법인 해산 소멸이죠. 자, 18번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한 중개보수 약정 같으면 무효입니까?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한 약정은 유효해요. 그 무등록한테 그걸 좀 줄까 그러면 돈을 약정한 대로 주고 싶어요. 무등록하고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약정을 했잖아. 지금 약정을. 그거 무효라고. 무등록인데 뭘 줘요, 무등록한테. 중개업 말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자, 그럼 이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약속 요구하는데 그쳤네. 안 받았죠? 그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안 받았다고. 안 받으면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무등록 중개업의 용의자는 몇 대 몇? 3대 3이잖아. 4번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매매계약, 이거는 유효하다 이 말이죠. 자, 5번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업도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냐? 안 됩니다. 무등록인데 뭘 보호해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례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어떻게 업무 방해를 받았어요. 그럼 그것도 보호해 줄까? 보호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무등록이라서 불법이니까. 불법을 또 왜 보호를 또 해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9번에 무등록 중개업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 틀린 것은 기억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의뢰해도 거래 당사자는 처벌 안 됩니다. 처벌할 기준이 없어요. 무등록은 처벌되겠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겠죠. 자, 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이 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도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무등록이겠죠. 무등록.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게 중요한 거죠.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 약정을 했네. 그 약정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한 번 우연한 기회에. 되겠죠? 자, 20번 보세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에 대해 틀린 것은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 정지기간 중이든 다른 개업의 소속이나 보존이 될 수가 없겠죠.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이 돼버렸네. 그럼 업무 정지입니까? 이중 소속이잖아.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업이 공인중개사인 개업이 이중 소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 절치예요. 개업이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절치라니까.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왜 다른 데 가서 일하냐고. 절치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3번에 A 개업에게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시 B 법인의 임원이 됐다. 이게 뭐야? 이중소속이지 뭐. 그러면 소속 같으면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맞아. 6개월 이하니까 뭐. 자, 정확하게 6개월이겠죠. 이중소속이니까 2소 2계금. 6월 이하 하면 다 맞아요. 그렇죠? 6월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단 말이지. 자, 4번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했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했다면요. 이건 취소잖아요. 자격 취소. 자, 5번에 갑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을군에다가 등록했다. 이중등록이네. 그럼 일단 행정행벌이 1대1이겠지. 자, 그 다음에 21번 보세요.
이중 소속 및 등록증 양도 대여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소속이 자기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법인의 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자기가 자기 법인이니까 자기 법인이니까 괜찮겠죠. 이중 소속이 아니겠지. 자, 이번에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는 이중 소속이니까 자,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다 1대1이에요. 이중 소속을 하는 기업도 1대1입니까? 형벌로서 1대1이죠. 이중 소속을 한 소속도 1대1입니까? 그러면 이중 소속을 한 보조원은 1대1입니까? 1대1이에요. 뭘 망설여요. 1대1이야. 누가 하든지 1대1이라고. 개업이든 소속이든 보조이든 형벌은 1대1이에요. 이소는. 아시겠죠? 자,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시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중개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 4번에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중개 업무를 하게 했죠. 시켰죠? 1대1이에요.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했죠. 등록 취소 3대3입니까? 양도 대여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재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 보면 그냥 바로 그냥 1대1이다 3대3이다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보자 그러면서부터 볼 시간이 없다. 시험 문제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결격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